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세계 무대에서 마지막 모습을 보이며 그리워하는 바이든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다. 그리고 게이츠, 17세 소녀와 성관계 가졌다고 목격자 증언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남미에서의 작별 방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국과 세계 외교 무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을 조명하며 그의 임기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달 초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이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외교 활동 중 하나로 미국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진전을 이루었다며 앞으로도 국제협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발언에서는 자신이 이제 무대 뒤로 물러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아마존 열대우림을 헬리콥터로 둘러보고 산불과 침식으로 손상된 지역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기후변화와 싸우는 것은 내 임기의 핵심 과제였다고 말하며 미국이 아마존 보존기금에 대한 5억 달러 지원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공된 금액은 1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50년 이상 이어온 외교 경력을 통해 수많은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었으며 이번 만남에서 그들과의 마지막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일본,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언급하며 이 관계는 오랜 시간 지속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만나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의 외교 정책의 주요 유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종료는 단순히 한 대통령의 임기 마무리를 넘어 미국 외교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 중심의 외교를 선호하며 수입 관세를 인상하고 미국의 해외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앞으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보다 실용적인 외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NATO 주재 미국 대사였던 이보 달더는 이를 두고 한 시대의 종말이라고 평가하며 바이든이 규칙 중심 외교의 마지막 지도자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브라질 방문 중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10년에 걸친 관계를 돌아보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회담은 바이든의 외교 경력에 있어서도 매우 상징적인 순간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작별 방문은 외교 무대에서의 그의 마지막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기후변화와 다자간 협력 등 그는 임기 내내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미국 외교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함께 남겼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진행된 맷 게이츠 전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정가를 뒤흔들며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정치와 법률, 그리고 윤리적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힌 이번 사건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2017년 한 목격자가 당시 17세였던 소녀와 맷 게이츠 전 의원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은 최근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다시 공개되었는데요. 이 목격자의 변호사는 게이츠가 해당 소녀와 함께 있는 것을 직접 봤다고 말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전자결제 기록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녀와 목격자는 게이츠가 VNM와 페이퍼를 통해 금전적인 대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게이츠는 줄곧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나 금전 거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원 윤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6월부터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2명 이상의 증인을 인터뷰하고 25건의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수천 페이지의 문서를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게이츠가 하원 의원직에서 사임하면서 사건 보고서 발표가 연기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주 수요일에 다음 단계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보고서가 공개되려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 투표가 필요하며 공개될 경우 하원 본회의에서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게이츠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며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임 당시 충성파들을 주요 내각과 백악관에 배치했는데 게이츠 역시 법무부를 비판하며 트럼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게이츠에 대한 성적 부정행위 의혹은 상원 공화당 의원들조차 그의 법무장관 지명을 꺼리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게이츠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연방조사를 받았지만 형사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게이츠는 나는 항상 무죄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원 윤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의회의 존엄성과 성실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된다면
이 사건은 게이츠와 공화당에 심각한 정치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은 보고서 공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보고서를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가 17세 소녀와 함께 있었다고 증언한 여성은 윤리위원회에 2017년 당시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이 여성은 파티, 정치 행사, 바하마와 뉴욕 여행 등에서 성관계와 마약이 연루된 일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이츠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윤리 문제를 넘어 정치권 내 도덕적 책임과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준비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게이츠가 법무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미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원윤리위원회 보고서 공개 여부와 게이츠의 법무장관 지명 가능성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